네. 자, 이어서 23번 합니다. 자, 23번. 정확하게 면적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 자, 이 문제는 살짝 불편해 둡시다. 자, 참고로, 면적을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것. 면적을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산할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근데 정적분이 면적은 아니지. 면적을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정적분 자체가 면적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y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지고 x는 a, x는 b, 그 다음 x축,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내가 표현하고 싶으면 이건 바로 정적분이나 면적이나 똑같죠. 자, 그런데 fx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요? 정적분하고 동일하지 않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찍어야 되죠. gx가 왜 나와? 이렇게 되잖아? 맞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지는 구간에서 x축을 꿰뚫고 지나가나 이러는 거. 그러면 y fx가 이제 이런 경우의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좀 복잡하게 표현되죠. 정적분으로 실제 계산할 때. 내가 이건 차감해야 되지. C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때는 A에서 C까지는 x축 아래쪽에 있으므로 면적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이게 양수 fx가 되죠. 아니. 양수라는 길이가 되잖아. 그 다음 C에서 B까지는 fx, dx.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표현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죠. 절대값 fx, d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실제로 내가 얘가 면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건, 즉 어떤 면적이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x는 a, x는 b라는 x축 위에 수선을 떨어뜨리는, 아니 수선이죠. x축과 수직이 되는 거. 그 다음 x축으로 4개의 그래프지. y는 fx, x는 a, x는 b, x축. 이 4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내가 면적 계산을 할 때는 이 절대값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할 때는 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 이거?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고, 실제로. 그래서 x축하고 어떤 관계로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실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는 이놈을 직접 이 상태로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면적 계산을 생각하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즉 그래프가 주도권을 가지지, 면적 계산을 할 때. 맞나요? 면적 계산할 때 정적분을 이용한다는 소리지 정적분 자체가 면적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 참고사항.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y fx가 이렇게 있고 y g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자, 이때 확실히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면 이 부분의 면적은요, 높이차?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fx 빼기 gx라는 것을 새롭게 그래프를 그리자 하면 이 경우에는 fx 빼기 gx의 그래프가 얻어지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정도로 fx가 gx보다 무조건 위에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서 생각했다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얘하고 얘가 면적이 뭐 동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케이. 자, 이럴 수도 있는데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야. 여기 a, b 이렇게 있고 이 면적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때는 이 방법이 안 되죠. 왜? 여기서 아래 위로 높낮이가 바뀌어버리잖아. 이 지점에서 바뀌어버린다. 이때는 gx가 위에 있는데 이때는 fx가 위에 있잖아. 그럼 실제로 내가 면적 계산을 하려면 a에서 c까지
gx에서 fx를 빼는 것이죠. 네, x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c에서 b까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죠. y는 fx-gx라는 그래프를 생각하자. 이때 a에서 c까지는 이 값이 음수죠. 그 다음 c에서 b까지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이 값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b가 이 정도 있다라고 그럴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겠다. 그러면 이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면적 계산은 역시 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냐? 네, 이 부분은 이제 얘 값이 음수니까 면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달아야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단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요 정도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요 정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두 개의 그래프는 한 개의 그래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한 개의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건 실컷 이제 많이 했던 이야기고, 여기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데, 두 개의 그래프는 한 개로 바꿀 수 있고, 그럼 한 개 그래프에 대해서 요 내용, 한 개 그래프로 이제 바꾸는 상태에서 요 내용의 실제 면적은 그래프가 주도권을 가지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 x축하의 위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 면적 계산은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자, 그 다음 23번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기 위해서 그 정적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특히 디귿 부분에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 1번 그래프나 2번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 이때 이 값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양수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이 값이 확실히 음수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x축의 대칭 관계를 가진다면 얘하고 얘는 면적,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그 절대값이 면적하고 동일하죠. 무슨 소리냐면 얘가 3이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 3,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면적값은 얼마냐 여기서 3이 되지. 오케이? 즉 이 부분하고 똑같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과 같이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에는 요놈의 절대값은 면적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3번처럼 되어 있는 fx의 그래프에서는 요놈의 정적분 값의 절대값이 뜻하는 바는 예컨대 여기가 정적분 AC까지의 정적분입니다. 마이너스 2고 CB까지의 정적분 값이 3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1이 되죠. 맞나? 그 다음 여기가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정적분 값이 3이었다면 A에서 B까지 정적분 값은 0이 되지. 그 다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4고 3이면 A에서 B까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저기 3번처럼 fx의 그래프가 3번처럼 저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양수, 음수, 제로 세 가지 값을 다 가질 수는 있는데 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잖아요. 면적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A에서 C까지 정적분이 마이너스 4면 A에서 C까지 마이너스 fx dx라고 하는 것. 즉 면적은 4가 되지. 오케이? 4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3이 되니까 A에서 B까지 이 그래프와 X는 A, X는 B,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요. 4에다가 3을 더하는 것이니까 7이 되죠. 이 경우에는. 근데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놈의 절대값을 생각을 했다면 무조건 S보다는 작죠. 이 면적은 어떤 경우에도 뭐 저런 경우든 이런 경우든 면적은 어쨌든 어떤 양수값 음수 구간에 있는 정적분도 양수로 만들고 양수 부분에 있는 정적분의 값은 이미 양수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제 큰 값이 되지. 얘보다는. 이 말을 이해했습니까? 3번 그림처럼 그려질 때 이 fx의 정적분의 전체의 절대값은 s보다는 무조건 작게 되죠. 이거 이해했나요? 네. 자, 요 내용에 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냐, 즉 그래프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23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3번 문제를 살펴보자. 자, 23번에 거기 보면 두 개의 도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거는 뭐 한 개로 바꾸는 것 이제 실컷 많이 했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네.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돼.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한 개 그래프로 바꿔낼 수 있죠. 이런 함수 내가 한 개를 생각했다면 얘는 F'X 마이너스 G'X다.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얻어지는 Y는 Fx 마이너스 Gx의 그래프. 얘가 뭔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이 x축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는 가변축이지. 왜냐면 부정적분이니까. 자, 따라서 A에서 극소, B에서 극대, C에서 다시 극소가 되는 것은 도함수의 보호 갖고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얘의 도함수니까.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극소, 극대, 극소. 그런데 정확한 값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다양한 모양이 나오겠다. 근데 어쨌든 뭐 직관적으로 그리면 한 요 정도? 얘하고 얘의 높이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상태로 그려지는 다고 하는 건 끌어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끌어올 수 있어야 돼. 됐나? 두 개를 한 개로 고치고 얘의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팍 하는 거죠. 거기 문제를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fx라는 그래프하고 gx라는 그래프 및 도직선 x는 AC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fx의 그래프하고 gx의 그래프가 나는 얘를 보고 적정하게 판단해 갖고 할 수 있는데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예컨대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fx하고 gx의 그래프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fx가 있고 이런 게 gx가 이렇게 되니까 뭐 네 군데서 만날까? 그러면 이런 정도가 있나? 맞지? 자, 이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딱 그어진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이때 fx 빼기 gx의 그래프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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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에서 x축과 만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맞나요? 선생님 x축의 위치, 이거는 이제 부정적분을 여기서 했으니까 x축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이런 정도로 그어지는 게 얘라고 생각해보면 되지. 이해나요? 그러면 fx와 gx, 그 다음에 x는 a, x로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이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대충 이 부분 면적이라는 거죠.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 나는 두 개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래프 fx-gx라는 새로운 그래프와 x축의 관계로 내가 바꿔낼 수 있고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내 말은. 오케이?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해석은 여기서 한 개 그래프로 고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했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hx라고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럼 일종의 얘는 h'x인 셈이죠. 자, 다시요. 이 x축은 아직까지 가변축이다. x축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x축이 가변축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 hx, 즉 fx 빼기 gx의 x에 대한 정보에 함수값이 있어야 되죠. 그런 정보가 주어져야 내가 x축을 비로소 정할 수 있다. 그거 하라고 기억, 니은, 뭐뭐이면 뭐뭐이면 좋네. 자, 기억해. FA하고 GA가 같다. 아, 그러면 FA-GA는 0이니까 HA가 0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HA가 0이라는 소리다. 내가 얘를 HX로 그냥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gx,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렇게 바꿔도 되지? fx 빼기 gx를 hx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이 부분의 정적분하고 동일하냐? 자, 이렇게 되려면 이 hx의 그래프가 ac 구간에서 완벽하게 떠 있어야 되죠?
오케이? 즉, 이 말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래프가 완벽하게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A, C. 뭐 B는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야 면적이 정적분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장이 깔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냐? 그걸 내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즉, 이 명제가 맞는가? HA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0, A,0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즉, X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모른다고, 이 부분. 따라서 HA가 0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지금 이런 상태지. A에서는 접해요. B에서는 반드시 극대니까 위에 있습니다. 근데 C에서 다시 극소가 되는데 만약에 C에서 이런 정도의 극소를 가진다면 HX의 그래프가 그렇다면 이때는 면적이 정적분하고 동일한 건 맞지.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에 있는 상태. Y H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A에서 C까지 정적분은 이 값은 양수인데 이 값은 음수잖아요. 근데 면적은 이걸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는 면적이 A에서 C까지 정적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반례가 되겠네. 틀렸죠? 이게 반례가 됩니다. 즉 확실히 떠야 되는데 C에서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은 그래프가 이런 상태일 수도 있으나 이런 상태면 맞죠? 면적이나 정적분이나 같죠? 근데 이런 상태면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니 면적이 크게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반례가 있으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 니은. 네. FB하고 GB가 같다. 그러면 S는 A에서 C까지 fx 빼기 gx를 나는 hx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건 마이너스 hx dx하고 똑같냐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확실히 hx의 그래프가 ac 구간에서 x축 아래쪽에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은 얘가 들고 있겠네. fb 콜 gb랜다. 그러면 이것은 fb 빼기 gb가 0이므로 hb가 0이라는 소리로 읽어도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hb가 0이 되니까 요 지점을 x축이 지나가도록 접하면 되지. 따라서 이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축이 지나간다는 거죠. 얘가 hx입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확실히 그래프가 주어진 구간 ac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되는 것인데 면적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붙이면 확실히 되죠. 따라서 면적이나 이렇게 표현한 정적분이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건 확실히 마이너스지. 근데 이 부분의 마이너스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5였다면 면적은 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집니다. 라는 소리하고도 똑같은 거죠. 이해했나요? 그 말.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요 앞쪽으로 가면 이런 것처럼 읽으면 되지. fx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서 요까지 면적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맞나? 그 말처럼 읽어도 되죠. 자, 기억하고 니은은 요 그래프가 x축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라는 것을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얻어낼 수 있냐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절대값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빼기 gx는 내가 hx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마이너스 hx 괜히 꼬은 느낌이에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얘가 s보다 작으면 fb하고 gb의 교조관계가 이렇게 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읽어도 되죠. fb 빼기 gb가 양수냐는 소리니까 hb가 양수냐라는 소리로 읽어도 되죠. 자, 면적이 어떤 정적분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타내는 이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고 위쪽에 있는 것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요 이야기지, 요 이야기. 만약에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면 A에서 C까지, A에서 B까지 정적분, 여기엔 정적분이 마이너스 4이어서 정적분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1이지.
맞나?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절대값 하면 어쨌든 걔는 이 부분 전체의 면적인 7보다는 무조건 작게 되죠. 한번 그래프가 y클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구간에서 x축에 오르락내리락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고 위쪽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고 위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에서는요. 이 부분의 정적분의 절대값 결과는 면적과 동일합니다. 맞나? 그 상태를 이해해야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해해야. 자, 따라서 얘가 이제 좀 뽕던데 얘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내도 되지. 그 다음 이 마이너스는 아예 없어져도 되지.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의 절대값하고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HX의 그래프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그어져야 되냐? 주어진 구간에서 AC 구간에서 B에서는 극대를 가지는데 AC에서는 극소를 가지는데 반드시 주어진 구간에서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고 위쪽에 있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그어져야 정적분의 절대값은 면적보다 무조건 작게 되죠. 모두 X축이 있거나 어쨌든 AC 구간에서 다 X축이 뜨거나 AC 구간에서 다 X축 아래쪽에 있다면 그때는 면적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죠. 딱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HB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얻어진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이 부등식이 뜻하는 것은 HX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면적과 정적분의 관계. 면적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면적이 다 정적분이 되는 건 아니죠. 면적은 정적분으로 표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정적분이 면적과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결국에 그래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계속해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적 부분이지. 오케이? 네, 여기는 답이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익히고 논증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 해석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프적 해석을 충실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충실하게 연습하려면 개념이 이제 불충분하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들어와야 됩니다. 자, 긴 시간이었네요. 자, 23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24번. 예, 회전체 부피. 네. 문제를 고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눈에 띄고, 이제 징검다리 해거든, 올해가. 내년은 수리영역이 수학으로 바뀌죠. 대수능에서. 그러니까 징검다리 효과 때문에 내가 24번 문제 하나를 좀 골랐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자, 24번. 그래도 수리적으로 약간 좀 접근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논증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수능에선. 자, 24번. 참고로 이 내용을 좀 관찰해 봅시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y 콜 fx, y 콜 gx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때 이 부분을 x축으로 한 바퀴 회전시켰어요. 이때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 x축 한 바퀴 돌리는 회전체 부피는 네, 일단 알고 있죠. 슉 회전하면은요 얻어지는 것이 파이 a에서 b까지 fx 제곱 마이너스 gx 제곱 dx 맞나? 오케이? 네, 이 정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전해 봐서 생각해 보면 되죠. 맞나? 그러면 회전하면 항상 원이기 때문에 파내는 작업입니다. 적분을 각각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회전한 거에서 이 부분 회전한 거를 파낸다.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이게 참고 1. 자, 그 다음 또 참고적 3. 토러스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원환체라고 하는 거. 자, 토러스라고 하는 것은 원을 내가 가지고 생각을 좀 했었죠. 원을 가지고
이 부분의 단면적이 S라고 하자. 그 다음 이게 회전축이다. 그러면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한 바퀴 휙 회전시키면 얻어지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지. 좀 그림 이상. 다시. 그림은 잘 못 그릴까. 맞나? 상상이 되나? 튜브 모양, 튜브. 해운대에 가면 이제 튜브 많이 이제 설치되겠지? 튜브 모양. 오케이? 그걸 이제 토러스라고 하잖아. 그러면 토러스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것을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켰죠. 이 거리를 H라고 하자. 그러면 토러스 부피는 얘를 회전을 했을 때 얻어지는 모양이 튜브 모양인데 그걸 단면이 원이 되도록 잘랐을 때 그 튜브 모양, 이런 튜브 모양이겠지? 내가 자꾸 그림을 오케이? 튜브다. 상상이 되나요? 단면이 원이 되도록 자르면 뭐가 되냐? 펼쳐냈을 때 이런 원기둥이 되죠. 원기둥. 그러면 토러스 부피는 원기둥 부피하고 똑같고, 그럼 원기둥 부피는 이 단면 면적이 S고 요 길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이 심의 길이죠. 그럼 이 빨간색 심의 길이는요. 얘가 한 바퀴 휙 회전했을 때 여기 내가 빨간색을 잡고 휙 회전시키면 그 빨간색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빨간색 길이는 결국에 반지름 길이가 여기 회전축까지 거리가 H니까 요 길이가 H가 되는 거지. 반지름계 H는 원주 길이죠. 따라서 이 길이가 2파이 H고 단면의 면적이 S이므로 얻어지는 토러스 부피는 부피 2파이 H 곱하기 S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했습니다. 토러스 부피는. 자, 이 24번 문제는 토러스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주로 원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봅시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축하고 원의 중심을 이어가는 요 선하고를 생각해 보면 평행선입니다. 얘하고 얘는 평행선이죠. 그러면 이 선에 의해서 위쪽 곡선과 아래쪽 곡선은 정확하게 대칭 구조죠. 대칭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 어떨까 생각해 보죠. 이런 직사각형이 있고 대각선의 중심이 하나 생길 건데 거기에서 내가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킬 건데 이 회전축하고 이 대칭축은 평행하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이 위쪽하고 아래쪽은요 정확하게 파란색 선에 대칭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선에. 자, 이런 구조일 때 이때 여러분의 단면을 내가 S라고 하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축까지 거리를 H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한 바퀴, 요 놈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획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단면이 이런 모양이겠지. 그림 참 못 그리는. 단면이 직사각형이 이런 모양이지, 튜브 모양. 그럼 걔를 단면이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잘랐으면 얻어지는 기둥은 단면이 이 모양인 이런 직사각 기둥이 되죠. 그때 이 길이 변화가 없고 면적이 S라고 했다면 똑같은 부피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회전한 토러스 부피는 역시 동일한 2파이 H 곱하기 S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 자,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삼각형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해보자. 이 삼각형은 정확하게 이 선에 의해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대칭이 되어 있다고 하자. 이 빨간색 부분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이 파란색 선에 의해서 대칭되어 있고 이 파란색 선은 이 회전축하고 평행선이라고 하자. 오케이? 이해했나요? 무슨 말이고? 그때 이 부분의 면적을 내가 S라고 하자. 이 부분의 면적을.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어떤 모양이 꺼져요? 단면이 원이 아니고 이제는 단면이 삼각형인
이런 튜브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걸 자르면 단면이 삼각형인 삼각기둥이 되죠. 그럼 그 삼각기둥의 부피 역시 이렇겠지. 따라서 이때도 얻어지는 토러스 부피는 2파이 h 곱하기 s입니다. 이때 s라는 것은 회전축에서 이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되죠. 내가 h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든 요 부분 보이나요? 요 부분의 면적을 내가 면적에 넣는다 이 부분을 함수 fx라고 합시다. 요 아래쪽 부분을 함수 gx라고 합시다. 이때 이 두 함수는 이 파란색 선에 의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회전축, 여기에 x축이라는 가정하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했다면 이 파란색 선식은 y는 h죠. 그렇다면 fx하고 gx가 이 h에 대칭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것을 다음처럼 읽어도 되죠. h라고 하는 것은 다음처럼 읽어도 된다. fx와 gx의 평균이 되는 셈이지. 맞나요? fx하고 gx가 y h에 대칭되어 있다면 fx하고 gx의 평균이 h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토러스 부피가 이렇거든. 토러스 부피가 2파이 곱하기 h 곱하기 s인데 이 s라고 하는 자식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되죠. 이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다면 두 부분 사이의 면적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2파이 곱하기 이 h라는 상수는 요 안쪽으로 끼 넣어도 되지. 그러면 h 곱하기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해도 되지. 맞나요? 자, 이때 이 h 대신에 이제 얘를 써도 되지. 그럼 여기 2분의 하고 여기 2는 없어질 수 있겠지. 그럼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를 여기 갖다 넣는다. 그러면 2는 여기 이렇게 없어졌고 fx 더하기 gx하고 fx 빼기 gx를 곱하는 것이니까 fx 제곱 마이너스 gx 제곱 dx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냐고 하니 얘하고 똑같죠. 두 놈 사이 부분을 x축으로 한 바퀴 돌린 회전식 부피하고 똑같이 나오네요. 그 말은 보세요. 내가 이 어려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도 된다고? 이래 해도 된다고. 이 어려운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fx 빼기 gx, fx 더하기 gx고 2분의 fx 더하기 gx를 h라고 하자. 단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 fx하고 gx는 이 x축에 평행한 이 선의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fx하고 gx가 여기에 대칭되어야 되죠. 그런 조건일 때만 토로스가 된다는 이야기야. 아무거나 토로스가 안 되지. 그럼 이 경우는 토로스가 안 돼요. fx하고 gx로 둘러싼 부분인데 이 두 그래프가 어떤 선에 대칭되어 있지는 않잖아. 물론 그것도 적당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카발레리 정리라는 것인데 제 난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겨먹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얻어지는 회전식 부피는 일종의 이러한 방법을 쓰는데 만약에 fx하고 gx가 어떤 선의 대칭이라고 이 그림처럼 fx하고 gx가 어떤 선의 대칭이면요 바로 토로스 부피를 구해도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결국에 이 과정이 얻어지므로 h 관계가 fx하고 gx하고 h 관계가 이런 관계, 즉 fx하고 gx가 y 콜 h에 대칭되어 있다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즉 이걸 써도 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냐?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24번을 보면 그 y 콜 fx하고 y 콜 gx가 어디에 대칭되냐? y는 2에 대칭돼 있지.
그 그림을 보면 y는 2라는 선에 fx가 이렇게 가고 gx가 이렇게 가잖아요. 얘가 gx고 얘가 fx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1 부여하고 여기가 2, 여기가 3을 부여해요. 이 부분을 x축으로 한 바퀴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는 뭐라고요? 이 두 그래프가 y는 2에 대칭되어 있고 이것을 x축으로 한 바퀴 회전시킬 때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는 이러한 방법을 써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냥 토러스 부피입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러스 부피는 2파이 hs입니다. 그러면 h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에서 이 대칭축까지 거리 얼마? 2지. 네, 2니까 2입니다. 그럼 h는 2고 이 부분 면적이 얼마래요? 거기에서는 면적이 5라고 있지. 그래서 답이 얼마라고? 20파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원리를 알면 이렇게 단순하게 풀립니다. 원리를 알면. 원리를 알기까지가 힘든 것이죠. 오케이? 네. 자, 충분히 습득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은 바로 토러스 부피였습니다. 토러스 부피. 자, 그 다음 25번. 이거는 뭐 수직선 위를 움직이죠. 평면이 아니고 수직선입니다. 근데 좀 애매하게 나온 것이 t에서의 위치를 st라고 했는데 한번 0초일 때 위치가 뭔가 아니기 원점이 아니고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C일 때의 위치도 1이 됩니다. 그 다음 B일 때 위치는 0이 됩니다. VT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 아니?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여기 0, 여기 A, 여기 B 쭉 가서 이 정도가 C. 네, 이렇게 됐대. ST라고 하는 것은 T초일 때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0초일 때는 0이 아니고 1이 됐어요. 자, 이럴 때 기억부터 살펴보자. 0에서 C까지 VT, DT가 0이 되냐? 네. 얘가 0이 되냐? 자, 속도의 정적분의 값은 위치 변화, 변이라는 소리지. 얘는 SC-S0 맞습니까? C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는 건데 야하고 야는 동일한 게 1입니다. 따라서 1에서 1을 빼는 것이니까 얘는 0이 되는 거 맞죠? 자, 뭐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 니은 A에서 B까지 VT, DT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VT, DT예요. 1을 뺀 것하고 똑같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VT, DT는요. B초일 때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를 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A초에서 B초까지 위치 변화입니다. 위치 변화. 근데 A초에서 B초까지 위치 변화는 이 지금 속도부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왼쪽 이동이죠. A에서 B초까지는. 그럼 얘는 당연히 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SB-SA 이렇게 되겠네. 표현은. 자, 얘는 그렇다면 0초에서 A초까지 위치 변하니까 얘는 SA-S0인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기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적당하게 정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네. 그러면 S0하고 SB하고 마이너스 1의 관계를 설명하면 되겠다. S0는 1이잖아. 그럼 S0가 1이니까 1 빼기 1 하면 여긴 0이 되죠. SB 이미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산수 계산이지. 다시 마이너스 SA, 마이너스 SA 없어지고 S0가 여기서는 1입니다. 그럼 1하고 여기에 있는 1을 빼버리면 이건 제로고 SB도 여기 제로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건 산수 계산이고 네. 너무 산수 계산처럼 이제 편하게 되니까 조금 이따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ST가 1이 되는 즉 T초일 때 위치가 1이 되는 T가 0초와 C초 사이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냐라고 했어요. ST가 1, 즉 위치가 1이 된 겁니다. 위치가 1인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0초일 때와 C초일 때는 1이 됩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기억 니은은 이 정도로 산수 계산할 수 있고 이건 좀 지울게요. 해석을 이렇게도 해보자. 디귿 때문에 사실 이제 해석을 해야지. 이거 수직선에서 움직이죠.
0초일 때는 위치가 0이 아니고 1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위치가 이제 1이 되는 곳인데,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다면 수직선에서 1이 되는 위치가 여기고, 요 거리가 그러면 1이 됩니다. 여기가 t = 0이에요. A초까지는 여기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이 면적만큼 이렇게 오른쪽 이동했지. A초에서 턴을 해서 이제 B초까지 갑니다. B초일 때는 위치가 0이니까 여기 와야 되죠. 딱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t = A에서 턴을 해서 B까지입니다. 그 다음 B초에서 턴을 해서 이제 C초까지를 가는 것인데, C초일 때 위치가 1이니까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것이네. t = C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0초에서 C초, 0하고 C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1이 되는 지점은 A초와 C초, A초와 B초 사이에 하나 있죠. 위치가 1이 되는 것.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또 다르게는 얘의 그래프를, ST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겠다. 0이고, 여기 A고, 여기 B고, C가 여기 있다. 여기 T다. ST다. 0초일 때하고 C초일 때는 위치가 1입니다. A초일 때까지는 어쨌든 속도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했겠다. B초일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그러면 ST가 1이 되는 것은 이렇게 꺼보니까 여기 하나 있죠. A, B 사이에 하나 존재합니다. 네, 오직 하나 있는 건 맞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각했든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든 맞지. 기억하고 니온도 수직선에서 운동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든 ST 그래프를 그려서 하든 뭐 똑같이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25번은 3개가 다 맞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참 긴 시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풀고 그냥 가면 나야 편하겠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풀이하고 똑같은 풀이를 해버리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 26번.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평면에서 움직입니다. 개념 설명 마지막.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x는 ft, y는 gt로 표현되는 위치가 t에 대한 함수로 x하고 y가 이렇게 될 때 평면에서 운동해요. 평면에서 운동이다. 자, 이때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 얘는 물론 t는 A에서 B까지 움직인다고 하자. 뭘 접근한 거더라? 속력을 접근한 거더라.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간혹 뭐 이동거리나 곡선길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고, 간혹 y fx라는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4개 변수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y fx의 그래프가 있고 x 값이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이 그래프가 그리는 곡선 길이 얘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조는 반드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 거 아니? x는 t라고 하고 y는 ft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1이 되고 이 부분은 f' t 제곱 되겠지. 그 다음 루트 이렇게 쓰고 x나 t나 똑같기 때문에 a, b 이렇게 쓰고요. dt 이렇게 되고, 이제 이놈의 정적분은 x에 대한 정적분하고 동일하므로 이렇게 써도 역시 똑같은 거죠. 억지로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 공식인데 얘는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공식만 쓰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변형해내면 여기다가 그냥 놔두면 되잖아. x가 t니까 얘는 1이 되죠. 그 다음 y가 ft니까 f't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x로 다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구조의 곡선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암기입니다. 여기는. 자, 26번 문제를 읽어보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A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점P가 움직이네요. 자, 매초 1라디안의 속도로 각속도가 1이라는 거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점P를 Y축 방향으로 호 AP 길이만큼 평행이던 점을 Q라고 했을 때 T가 0에서 파이까지 변하면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26번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이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개화하면 되죠. 내가 이 공식을 쓸 거니까요. 자, 여기가 1이고 각속도가 T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T라고 하고 DT분의 D 이 뭐 세타라고 할까? 만약 그냥 T라고 해도 되죠. 매초 1라디안의 속도니까 1, 2, 1초일 때는 1이 되고 2초일 때는 얘가 2가 되고 뭐 그렇다는 소리지.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인원이기 때문에 이 각은 이 길이하고 동일하죠. 얘하고 얘는 동일한 값입니다. T. 그러면 점 P가 여기 오게 되고 요 길이만큼 위로 올라가래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가 Q입니다. 그럼 Q의 좌표는 P의 좌표를 생각하니까 코사인 T, 사인 T입니다. 그러면 P하고 Q는 X좌표가 동일함으로 코사인 T가 되고요. 그 Y좌표는 사인 T에서 요 길이만큼 더 올라간 거니까 T면 얘도 T죠. 따라서 플러스 T가 되겠다. 오케이 됐네요. 따라서 점 Q의 위치는 X가 코사인 T가 되고 Y가 사인 T 플러스 T입니다. 이게 점 Q의 매개변수화된 방정식이네요. 위치의. 자, 이럴 때 T가 0에서 파이까지 변할 때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저 공식을 쓸 거니까 나는 DT분의 DX를 구하고 DT분의 DY를 구해서 제곱의 합을 구해내자. 얘는 마이너스 사인 T, 얘는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제곱의 합을 얻어내자. 제곱의 합을 얻어내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요 제곱의 합은요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그 다음 1제곱도 1, 그 다음 2, 그 다음 플러스 2 코사인 T겠구나. 오케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이동거리 혹은 곡선길이라고 하는 자식은 그 공식에서 인테그랄 0초에서 파이초까지죠. 루트 dt분의 dx제곱 플러스 dt분의 dy제곱은 2 플러스 2 코사인 t입니다. a dt. 네, 이거 이제 계산하라는 소리죠. 자, 이제 이거 계산을 하려면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 네, 남각 공식, 이각 공식 그런 거 쓰는 거다. 자, 2로 묶어낼까? 이렇게 되나? 네. 자, 얘는요 2분의라고 써주면 요 부분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코사인 2t가 되죠. 쏘리 미안합니다. 코사인 제곱이 2분의 t죠. 네. 나도 자꾸 막 공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자꾸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파이에 루트 4의 코사인 제곱 2분의 t입니다. 그래서 얘는 4는 2가 되고 코사인 2분의 t의 절대값이 되는데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이면 2분의 t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고 그 공간에서는 코사인이 양수므로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네, 이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자, 계산을 하면 답이 4가 얻어지는가 합니다. 자, 26번까지 해서 이제 EBS 심층분석 적분법까지 마쳤습니다. 자, 적분 테크닉이 만만하지 않고요.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죠. 내 교재가 주인공입니다. 문제 많이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튼튼한 거, 절대 흔들리지 않은 기본기를 잡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씩 쌓는 겁니다. 기본기가 흔들려버리면 언제든지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리죠. 오케이? 네. 천리길을 가고자 해도 첫 발부터 내디뎌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시험의 결과죠. 그 다음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6월 모의평가 아직까지 점수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6월 모의평가의 점수가 수능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박나는 학생이, 그렇게 해서 S대에 걸어 들어가는 학생이 매년 300명 정도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충실하게 있어야 되겠고, 할 수 있다. 신념을 내야 되겠죠. 기본기 흔들려서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